안녕하세요. 30년 동안 노인 통증만 바라봐온 시니어 통증 전문 상담의 김도영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뭔지 아십니까? 약도 먹어봤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왜 이렇게 낫질 않죠? 이젠 나이 탓인가 봐요. 허리, 무릎, 어깨. 이제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싶으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치를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붙이고 계신 그 파스, 위치만 달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단 붙이는 곳 하나 바꿨을 뿐인데 10년 넘게 고통받던 통증이 사라진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놀라운 변화의 비밀, 파스 위치 한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 붙이는 정확한 위치와 순서, 파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생활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도 어느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은 자주 가는데 왜 나는 점점 더 아파지기만 할까? 약을 바꿔도, 운동을 해봐도, 보조기까지 써봐도 통증은 언제나 제자리.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밤마다 파스를 붙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리십니다. 이걸 계속 붙여서 뭐하나? 안 낫는 거 그냥 나이 때문이지.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날입니다. 왜냐고요? 파스가 효과 없었던 게 아니라 붙이는 곳이 틀렸던 것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삶을 바꾼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된 위치의 과학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파스를 붙이면 진통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자리에 붙이는 순간 통증의 원인을 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단순한 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통증이 줄고 2주 후에는 걸음이 달라지고 3개월 후에는 약을 끊게 됐다는 후기가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놀라운 변화의 구체적인 원인과 원리,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파스를 붙여야 하는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픔을 참으며 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한 발 한 발이 너무나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려 할 때 허리가 찌릿하게 저려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데만 10분이 걸리는 분도 계십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내일은 좀 괜찮아지겠지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다가 결국 통증에 지쳐 잠드는 밤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저 역시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과 그 아픔을 나눠왔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분명히 병원에 다니고 약도 먹고 파스도 붙이는데 왜 통증은 그대로일까요? 왜 우리는 나이를 핑계로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이미 그렇게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포기 끝에서 변화를 맞이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파스의 위치였습니다. 네, 파스를 바꾸는 것도 운동을 새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붙이는 곳만 바꿨을 뿐인데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팡이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계단을 2발로 내려왔어요. 이런 말씀을 진료실에서 들을 때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고 사례를 분석하고 직접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통증을 없애느냐, 평생 끌고 가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그 갈림길에서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게 해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변화의 증인들을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곧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순간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올해 85세 한태훈 할아버지. 이분은 25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무려 3차례 수술, 10차례 넘는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좀 괜찮아지는가 싶으면 또다시 붓고 아프고 걷지 못하고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병원에 오는 것도 지칩니다. 그냥 포기하려 합니다, 선생님. 그때 저는 조용히 발바닥 파스 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의심하셨어요.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 해보셨잖아요. 이것 하나만 딱 3주만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그분은 자신의 두 발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10일째부터 확실히 통증이 줄더니 지금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아침마다 30분씩 산책도 하고 텃밭도 다시 시작했어요. 한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손주들이요. 저보고 할아버지 젊어졌다. 그래요. 처음 일주일 한태훈 할아버지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매일 밤 자기 전 같은 위치에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하루는 따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아버지, 그거 효과 있는 거예요? 그냥 무릎에 붙이시지 왜 자꾸 발바닥에? 그때 할아버지는 그 질문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의사는 나한테 진심 같더라고. 한 번은 믿어봐야지. 그 마음이 변화를 만든 겁니다. 열흘쯤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이 무겁지 않았어요. 뻣뻣하게 펴지던 다리가 그날은 그냥 쑥 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방을 걸어보셨다고 합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72세 박정숙 여사님. 10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찌릿찌릿했고 앉았다 일어설 때는 무릎을 짚고 으으 소리를 내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누워도 아프고 옆으로 돌아 누워도 아프고 결국은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면 하루가 엉망이 됩니다. 피곤이 쌓이고 통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은 약에만 의지하게 되죠. 박 여사님도 처음엔 약을 꾸준히 드셨고 물리치료도 받으셨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덜 아픈 상태에서 멈춰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박 여사님에게 제가 발바닥 파스 요법을 처음 권했을 때 그분의 반응은 솔직히 이랬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이요. 그게 말이 돼요. 선생님, 그렇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제가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허리의 긴장을 직접 건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리와 연결된 반응점을 자극하면 신경, 근육, 순환이 달라집니다. 발바닥이 바로 그 핵심 지점입니다. 그렇게 반신반의로 파스를 발바닥 중앙 용천열 부위에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박 여사님의 변화는 정확히 3일 만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셋째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허리가 편하다는 느낌을 10년 만에 처음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박 여사님은 지팡이를 두고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이상해요. 허리가 아픈데 발에 뭘 붙였을 뿐인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쉬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고 표정이 달라졌고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요, 낮잠이 달콤해요. 통증이 없으니까 시간이 쉰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처럼 무릎이든 허리든 통증의 시작점은 발바닥에서 풀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수십 명이 아닌 수천 명이 직접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올해 79세 이만수 할아버지. 이분은 한때 운동을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등산까지. 활동적인 성격으로 동네에서도 꽤나 활발하신 어르신이었죠. 그런데 5년 전 갑자기 오른쪽 어깨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뒤로 돌리는 것도 불가능했으며 속옷을 입고 벗는 것조차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50견입니다. 심하면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이 할아버지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것부터 세수, 식사, 옷 입기까지 모든 일상이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건 손주들이 안아달라고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니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손주와의 시간조차 통증 앞에서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이만수 할아버지께 제가 발바닥 파스 요법을 소개해 드렸을 때 표정이 기억납니다. 아니, 어깨가 안 올라가는데 발바닥이 뭔 상관이 있나요? 웃으면서도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믿으셨습니다. 의사 선생이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해는 안 되겠지. 그렇게 아픈 쪽 어깨와 같은 발이 엄지발가락 아래쪽과 새끼발가락 아래쪽에 매일 저녁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일쯤부터 팔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2주가 되던 날 진료실에서 이 할아버지가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 머리 감을 수 있어요. 셀프 샴푸 성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주가 안기러 오면 양팔을 벌려 꼭 안아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요? 손주와 주말마다 배드민턴을 치신답니다. 20년 전 폼은 아니지만 지금도 스매싱은 나가요. 할아버지 얼굴에 청춘 같은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깨, 허리, 무릎, 통증의 부위는 달라도 회복의 시작은 발바닥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통증 없는 몸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일상과 관계, 웃음까지 되찾아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광주 남구에 사시는 올해 80세 김영자 할머니. 이분은 무려 40년 넘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관절이 붓고 열이 오르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서 젓가락질도 힘든 날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젓가락을 들다가 덜컥 놓쳐버리는 날도 있었어요. 손으로 하는 일은 물론이고 바느질, 설거지, 양치질까지 모든 생활이 통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병은 완치가 어려워요.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병입니다. 그 말에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이게 평생이라면 평생 아프고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사실상 마음속에서는 많은 걸 내려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셨고 그 자리에서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처음에 무릎 통증 때문에 파스를 시작하셨습니다. 파스를 붙인 위치는 발바닥의 중앙보다 조금 뒤쪽 양발 모두였죠. 3주가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무릎도 좋아졌는데요. 손가락도 덜 아파요. 바느질 해봤는데 실이 다시 바늘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김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손수, 손주의 유치원 가방과 옷을 만들어 주셨고 가족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이게 다시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냥 통증이 아니라 삶을 돌려받은 느낌이에요. 이 사례는 발바닥 파스의 전신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파스는 단순히 붙인 부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혈류, 신경, 근막, 반사점을 통해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 믿기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느냐, 그냥 끄고 넘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는 별로 심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마지막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그저 통증의 회복이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좋아요와 공유는 꼭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당신이 전달하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76세 이상철 할아버지. 버스 운전을 35년이나 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하루 10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 보내셨죠. 그 결과 허리 디스크 3곳, MRI를 들고 병원에 오신 날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하래요. 근데요, 전 수술보다도 그 말 듣는 게 더 무서웠어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10분만 지나도 다리가 저리고 잠깐만 자세를 바꿔도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의 낙이었던 낚시조차 의자에 앉지 못하니 포기해야 했죠. 제비 한 번 제대로 못 던져봤어요. 낚시대가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인생이 됐죠. 그때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한 제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허리 말고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 보시겠어요? 처음엔 웃으셨어요. 그게 말이 되나요? 하시던 그분이 딱 한 번만 믿어보겠다며 발바닥 중앙 용천열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분은 다시 낚시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팡이 대신 낚싯대를 들고 이제는 아프다는 생각보다 오늘 뭐가 물릴까? 그 생각이 먼저 나요. 손주와 함께 바닷가를 걷던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놀아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이상철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을 닦으셨습니다. 그 눈물 속엔 10년의 통증 그리고 돌아온 삶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철 할아버지처럼 당신도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 밤 발바닥에 파스 한 장 붙이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대체 어디에 붙였다는 거지? 나도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고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밤 바로 실천하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붙이라는 거야? 나도 해보고 싶은데 정확한 방법을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오면서 직접 확인한 발바닥 파스 요법의 실천법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자기 전 발을 꼭 따뜻하게 씻어주세요. 대야나 욕조에 5분 정도만 담그면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몸의 말단부터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파스 성분이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씻은 발은 반드시 완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도 않고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한가운데보다 약간 뒤쪽, 뒤꿈치 쪽으로 내려간 부위에 붙여주세요. 처음엔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자리가 바로 골렬이라고 불리는 핵심 반사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무릎은 양쪽 발 모두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한쪽 무릎만 아프더라도 양발에 붙여야 효과가 훨씬 큽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자리, 발바닥의 정중앙이 가장 효과적인 위치입니다. 이 자리는 용천열이라고 불리며 허리 통증 완화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반사점입니다. 여기에 붙이신 뒤 가능하다면 발 뒤꿈치 중앙에도 하나 더 붙여보세요. 더 강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쪽, 그리고 새끼발가락 아래쪽 부위 두 곳에 붙여주세요. 특히 아픈 쪽 어깨와 같은 발에 조금 더 큰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목이 불편하신 분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발가락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서 약 2cm 아래쪽 발바닥 방향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여두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는 것, 이것만 지켜주셔도 효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단 절대로 하루 종일 24시간 이상 붙이지 마세요.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주기도 간단합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매일 붙이시고요. 그 이후엔 이틀에 한 번 정도 몸의 반응을 보며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적게 드시는데요. 하루에 8잔 이상만 마셔도 파스 성분이 혈액을 타고 훨씬 더 잘 퍼집니다. 또 아침에 침대 옆에 앉아서 발목을 가볍게 돌리는 운동, 하루 5분 가볍게 걷는 산책도 함께 해주신다면 파스 효과가 훨씬 더 빠르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1.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말리기. 2. 통증 부위에 맞는 위치에 정확히 붙이기. 3.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붙이고 아침에 떼어내기. 4. 일주일간은 매일, 그 다음은 이틀에 한 번. 5. 물 많이 마시기와 가벼운 걷기 함께 하기. 이 5가지만 꾸준히 지켜주신다면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처럼 당신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밤 잊지 마시고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당신도 경험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지금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과연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지금 붙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안 해봤던 방법이니까 지금까지 없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해온 수많은 치료들, 그건 분명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의 시도가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동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영양제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발바닥에 파스 한 장 붙이는 것, 그 작은 루틴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고통을 끌며 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덜 아프다는 내일을 시작하는 삶.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직접 통증을 겪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부모님, 배우자, 친구, 이웃 중 매일 밤 통증에 잠 못 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파스 한 장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공유 버튼 그냥 눌러만 주셔도 됩니다. 누군가에겐 병원 진료보다 더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의존하던 어르신 5분이 계셨습니다. 걷는 건 물론이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조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의 원장님께서 이 발바닥 파스 요법에 관심을 가지셨고 제가 직접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6주간 매일 밤 어르신들의 발바닥에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여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5명 중 3명은 보행기만으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명은 짧은 거리지만 완전히 독립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분들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좋아진 것도 기적이지만 어르신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체념에서 아직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 역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왜냐고요? 이 파스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도 아니고 병원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 밤 발바닥에 파스 한 장을 붙이는 것. 그 작은 루틴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그리고 공유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친구에게 이 방법이 꼭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내일, 당신의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